네, 안녕하세요. 독서 모임 천독 595일차 시간입니다. 오늘은 10가지를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가장 외로운 사람은 이 중에 누군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됐는데, 첫 번째, 결혼한 사람. 두 번째, 이혼한 사람. 세 번째, 사별한 사람. 네 번째, 이거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 앞에 벌써 나온 줄 알았는데. 자, 다섯 번째. 결혼은 했지만 배우자가 곁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배우자가 바쁜 거죠. 여기 책 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 중독자들은 주목하시라. 당신의 배우자가 외로워서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라고. 자, 여섯 번째. 은퇴자들. 일곱 번째. 은퇴자 중 어떤 사람들과, 그러니까 은퇴자 중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네, 그냥 단순한 은퇴자가 아닌데, 네,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여덟 번째, 혼자 일하는 농부. 아홉 번째, 영업직 사원. 열 번째, 변호사와 의사. 여러분, 난 이게 가장 외로울 것 같아, 이런 거 있으신가요? 네, 아무튼 저자의 생각 좀 더 읽어보면, 그렇다면 어떤 직업이나 일이 가장 외로움에 취약할까? 전반적으로요. 그래서 여기서 나옵니다. 이를테면 혼자 일하는 농부가 외로움에 가장 취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업직 사원들도 생각해봤어요. 혼자서 뭔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뭔가를 비즈니스 해야지 되고 이렇다 보니까 좀 외롭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의외였어 되게. 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가장 순위가 높은 외로운 직업 두 개는 다름 아닌 변호사와 의사였다. 이 두 직업은 모두 고도의 지적 능력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명망 높은 고소득 직종이다. 어쩌면 당신의 직업도 여기에 해당할지 모른다. 자, 그러면서 다음 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리더들이 더 많은 고립감을 느끼는 이유에 관해서 나와요. 이 이야기가 놀라울 수도 있겠지만 실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체중이 더 많이 나갈수록 넘어지면 더 아픈 법이니 말이죠. 비슷한 원리가 외로움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해요. 어떤 경우는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우리들 중 그 누구와도 친하지 않은 유명인이 그 예가 된다고 합니다. 유명인들이 정말로 잘 나가는 것 같고 화기애애한 것 같고 이런 모습만 비춰지잖아요. 근데 갑자기 스스로 그 생을 딱 끊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그게 외로운 겁니다. 네.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외로움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나? 이걸 알기 전에 하나만 더 연구 결과를 보면, 특히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대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회사원들이 많을 겁니다. 회사원들 중에서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 있죠? 조직장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데요. 직장에서 자신의 지휘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진정한 친구 관계를 맺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친구가 되기는 힘들죠. 일을 시켜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70%의 사람들이 직장에서 친구 관계가 행복한 직장 생활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답했고, 58%는 직장 동료와의 사이가 좋지 않을 거라면 고임금을 제한받더라도 그 직장에는 가지 않을 거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임금 더 많이 주는 것보다 저도 지금 회사가 훨씬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절반의 최고 경영자들이 직장에서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대표님 정말 외로울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아래 직원들이고 아무리 친해져도 거리낌 없이 뭔가를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직장에서 군중 속의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다. 이 말 참 뼈때립니다. 네, 군중 속에서 외로움이요. 내가 군중이랑 많이 있는데 외로움이요. 아까 말했던 2번 기억나시나요, 이거? 5번. 내가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옆에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있는데 혼자 있는 것 같은 사람. 이 책에서 말하는 건 그래요. 직장에서도 외로움을 덜 느꼈던 사람이 나와서도 덜 느낀대요. 그리고 혼자서 일하는 농부요. 혼자서 일하는 걸 잘 일했던 사람이 다른 데 움직여서도 나이 들어서도 그 외로움을 덜 느낀대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비결이 있길래 이렇게 혼자서 잘 노는 걸까요? 저는
혼자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 관계를 맺어야 할지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 말 한마디 해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 하십시오. 물론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유튜브 보면 저는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쇼츠만 봐도 시간 금방 가잖아요. 물론 몸에 좋진 않지만 뇌를 금방 이렇게 리셋시키니까 깊게 사색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긴 영상 있잖아요. 긴 영상 보면 내가 혼자 있다는 외로움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댓글 달면 댓글도 소통도 할 수 있고,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유튜브가 참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도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버님만 봐도 그렇거든요. 집에 있을 때 보통 TV 보는 시간이 많은데 지금 유튜브도 자주 보시는 것 같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긍정학원, 나는 1000명의 사람들을 돕는 독서교육 천독을 하고 있어 즐겁고 행복하다. 그리고 뭔가 천독 다이어리 같은 거 만들고 싶더라고요. 오늘 갑자기 추가 학원이 생각났어요. 제가 옛날에 3년 전에 우연치 않게 제가 하고 있는 어떤 모임에서 갑자기 앞에 고명원님이 나와서 막 이렇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한 줄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1년 이상을 한 줄 일기를 쓰면은 내가 뭘 해주겠다고 했나? 그걸로 책을 쓸지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책을 쓰면 거기다가 뭐 친필 사인을 해주겠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저도 책을 써서 고명원님의 사인을 한번 받아보겠다 이런 게 또 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학원은 바쁘니까 종이를 쓸 때는 단어로 써요. 1000명, 사업가, 화장실, 가족, 1년 도전 글쓰기, 건강, 풍요, 퐁, 사랑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하나하나가 다 길고요. 정말로 한 바닥 다 쓸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런 저의 마음이 담긴 학원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응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늘 시작이 있었으니까 오늘이 그 시작이었으면 좋겠고, 그 시작 하루하루 겹겹이 쌓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위대한 업적으로 발생할 겁니다. 감사합니다.